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 풀게요. 1번입니다. 일반항 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 건 제곱수들이 분모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곱골을 넣을 거고요. 첫 번째 항이 2의 제곱, 두 번째 항이 3의 제곱, 세 번째 항이 4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1. 두 번째 일반항은요. 앞에는 1, 3, 5, 7 홀수가 곱해져 있고요. 2n 빼기 1꼴, 그리고 뒤에는 2, 4, 6, 8 짝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곱하기 2n. 2번입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고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3n인 일반항 an. an은 공차 3이니까 3n. 그리고 첫째 항 마이너스 5니까 빼기 8 하면 되죠. 두 번째는 공차 보면 공차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n. 그리고 첫째 항이 3이기 위해선 뒤에 더하기 5 하면 되죠. 세 번째,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an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빼기 1제곱에다가 첫째 항 3 곱하죠. 네 번째, 첫째 항 9분의 1이고요. 공비 보면 곱하기 3입니다. 곱하기 3에 n 빼기 1제곱. 세 번째 문제는 합입니다. 제10항까지의 합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S10은 2분의 10 곱하기 2a 마이너스 2 더하기 n 빼기 1이니까 9죠. 곱하기 d 6입니다. 즉 5 곱하기 52 계산하면 260이죠. 다음은 등차수열 2, 8, 4, 0, 마이너스 4. 공차는 마이너스 4고요. 첫째 항은 8입니다. S10, 2분의 10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16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5 곱하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0이죠. 세 번째는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7이고요.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그럼 분모 2분의 3. 그리고 분자는 7 곱하기 1 빼기 1024분의 1입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024분의 1023 곱하기 3분의 2죠. 그럼 분자는 3 나눠져서 여기 341이고 341 곱하기 7 이고 분모는 512입니다. 따라서 512분의 2387. 네 번째 S10은 현재 공비가 2죠. 2 빼기 1분의 첫째 항 6, 2의 10제곱 빼기 1. 그럼 6 곱하기 1023이죠. 계산하면 6138. 4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서 일반항 AN 구하라고 합니다. SN은 2n 제곱 빼기 n이니까 먼저 A1부터 구하면 1 대입하면 되죠. 2 빼기 1 해서 1입니다. 그러면 n이 2 이상일 때는 AN은 SM 빼기 SM 빼기 1입니다. 2n 제곱 빼기 n에서 2 n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n 빼기 1. 그럼 정리하면 4n 빼기 3이 됩니다. n이 2 이상에선 an이 4n 빼기 3이고요. 여기에 n에 1을 대입해도 첫째 항 1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쳐서 an은 4n 빼기 3이다. 등차수열 an에서 a7 빼기 a5가 마이너스 4 그리고 a6가 마이너스 5일 때 a8 구하래요.
여기는 공차 두 개를 뺀 것, 두 개 차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D는 마이너스 4. 그럼 D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6는 A 더하기 5D. 즉, A 빼기 1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5. A는 5 나오죠. 그럼 A8은 A 더하기 7D. 그럼 5 빼기 14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6번 마이너스 7과 11 사이에 8개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x4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여기 D 등차 수열이니까 D가 하나씩 추가되겠죠. 공차. 그러면 여기 11은 마이너스 7 첫째 항에다가 D가 몇 번 더해진 거냐면 9번 더해진 거죠. 9D. 얘가 11입니다. 그럼 9D는 18. D는 2가 되죠. 그럼 X4는 마이너스 7에서 D가 4번 더해진 4D입니다. 마이너스 7 더하기 8 하면 1이 되겠죠. 7번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9라고 합니다. 빗변의 길이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9 나머지 두 변은 9 더하기 D 9 더하기 2D 이렇게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겠죠. 9 더하기 2D 빗변의 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D의 제곱. 그럼 81 더하기 36D 더하기 4D 제곱은 81 더하기 D제곱 더하기 18D 더하기 81입니다. 81 없어지고요. 3D제곱 더하기 18D 빼기 81은 0. 그럼 D제곱 더하기 6D 빼기 27은 0입니다. 따라서 D는 3 또는 마이너스 9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9가 되면 길이가 안 되죠. 따라서 D는 3입니다. 빗변의 길이는 9 더하기 6, 15.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과 같은 등차 수열이 있고요. 첫째 항부터 제13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면 2분의 3 곱하기 2a 더하기 2d가 될 거고요. 3a 더하기 d는 얘가 S3가 되죠. 그럼 S10 계산해 보면요.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9d가 됩니다. 그럼 5 곱하기 2a 더하기 9d인 거죠. 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럼 3a 더하기 3d는 10a 더하기 45d. 그럼 7a는 마이너스 42d. a는 마이너스 6d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S13을 구하는 거죠. S13은 2분의 13 곱하기 2a 더하기 12d입니다. 즉 13 곱하기 a 더하기 6d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6d니까 13 곱하기 0이 되겠죠. 0입니다. 9번 등차수열 AN에서 합 SN에 대해서 SEN 빼기 SN이 9n제곱 더하기 n. 그래서 A7 구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씩 넣어볼게요. SN에다가 1 대입하면 S2 빼기 S1. 그럼 A2가 되겠죠. 얘는 A 더하기 D입니다. A 더하기 D는 1 넣었을 때니까 10. n에다가 2도 대입해 볼게요. n에다가 2 대입하면 S4 빼기 S2입니다. 그럼 A4 더하기 A3네요. 즉 2A 더하기 5D. 얘는 2 대입한 거니까 38. 두 개 연립하면 A와 D 나오죠.
따라서 A는 4 나오고 D는 6 나옵니다. A7은 A 더하기 6D, 즉 4 더하기 36에서 40. 등비수열입니다. A1 대 A3가 1대 4라고 하고요. 그리고 A2는 마이너스 6일 때 A6 구하는 겁니다. A1 대 A3가 1대 4라는 건 A1분의 A3가 4라는 거고, 얘 R 제곱이죠. 즉 R. 따라서 여기서 R 제곱은 4. 그리고 A2가 마이너스 6일 때 A6 구하래요. A6는 A2에서 아래 4제곱을 곱한 것과 같고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16, 마이너스 96이네요. 등차 수열 AN에서 공차가 0이 아니고 세항 A3, A6, A10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즉 A6의 제곱이 등비 중앙 관계식 이용하면 A3 곱하기 A10이고요. A 더하기 5D의 전체 제곱이 A 더하기 2D 곱하기 A 더하기 9D와 같은 겁니다.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10AD 더하기 25D제곱은 A제곱 더하기 11AD 더하기 18D입니다. A제곱 없어지고 D도 나눠줄 수 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7D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그럼 A2분의 A4는 분모 A 더하기 D고 분자는 A 더하기 3D입니다. 근데 A는 7D이기 때문에 8D, 분자는 10D, 4분의 5네요. 자, 등비수열 AN에서 A1부터 A5까지 더한 거가 4, 그리고 A6에서 A10까지 더한 게 12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5까지의 합 구하라고 합니다. 자, A6는 다시 쓰면 A 곱하기 R의 5제곱이고요. A7도 A 곱하기 R의 6제곱. 그리고 여기는 A 곱하기 R의 9제곱이 될 겁니다. 즉 위에 있는 식에서 전체적으로 곱하기 R의 5제곱을 하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4 곱하기 R의 5제곱 한 게 12와 같고요. R의 5제곱은 3이 되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A11부터 A15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럼 원래 있는 거에다가 또 곱하기 R의 5제곱 하면 되겠죠. 12에다가 R의 5제곱 곱하면 됩니다. 12 곱하기 3이네요. 36. 따라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15까지 다 더한 건 4 더하기 12 더하기 36. 그럼 52가 됩니다. 자, 빈칸에다가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각 행과 열에 나열된 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카드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거 하나 고르는 겁니다. 일단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A, B, C, D, E, F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등비 중앙에 관련된 관계식을 이용해 볼게요. 여기 D제곱은 18D, 18C라는 관계식 나오고요. 여기 9는 A, B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C제곱은 4A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18제곱은 BF,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쓸 수 있습니다. 추측 한번 해볼게요. 일단 A랑 B를 곱했을 때 9가 돼야 되는데 그 A랑 B는 그러면 1 또는 9겠죠. 아니면 9 또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C제곱은 4A, C제곱은 4A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8제곱은 BF, B가 만약에 9가 돼버리면
f에 해당하는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b가 1이 돼버리면 f에 해당하는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9. 그럼 1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죠. c는 2가 돼야 되고요. 2랑 8 등비중항 여기 6이 돼야 됩니다. 또 9, 18 여기는 18 곱하기 2 한 36이 돼야 되고 가운데 2는 12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거 8이죠. 14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 관계식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S2 더하기 S4 더하기 S6, S8, A8 짝수항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일반항부터 구해보죠. 어차피 A2부터 시작하니까요. SN 빼기 SN 빼기 1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3에 n 더하기 1제곱 빼기 6 여기에서 3 곱하기 3에 n 빼기 6 3이 아니라 2죠. 그럼 계산하면 6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어서 3 곱하기 2의 n제곱이 일반항이 됩니다. 그럼 A2는 AN은 등비수열일 테니까 짝수항끼리도 등비수열이 이룰 거고요. A2는 1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사이의 공비는 2의 제곱인 4가 될 거예요. 따라서 항 4개짜리니까 4 빼기 1분의 첫째 항 12 곱하기 4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20. 15번 월 이율이 0.4%고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적립합니다. 24개월째 말에 원리금, 적립금의 원리합계 구하래요. 일단 월이율 0.4%고요. 1개월마다 그러면 1년 초 때부터 2년 초 언제까지 낼 거냐면 24개월 초까지 낼 거고요. 마지막에 24개월 말에 적립금 원리합계 받아가는 겁니다. 10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점점점 가서 24개월 초까지 10만원 내요. 그럼 이자가 어떻게 붙을 거냐면 24개월 초에 낸 거는 10 곱하기 월이율 0.4%니까 1.004만큼 붙을 겁니다. 그 전달에 낸 거는 1.004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낸 건 10 곱하기 1.004의 24제곱이겠죠. 얘네를 다 더한 게 원리합계죠. 공비는 1.004입니다. 1.004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10 곱하기 1.004 그리고 공비는 1.004에 24제곱 해줘야 되고요. 빼기 1입니다. 그럼 분모 0.004 분자는 10 곱하기 1.004 그리고 얘는 1.1로 계산하니까요 0.1이 되죠. 그럼 10 곱하기 251 곱하기 0.1이고 요거 두 개 없어지죠. 251입니다. 답은 251만원. 자, 도전 문제입니다. 16번. 그림은 두 곡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y는 x제곱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은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L1은 3이고요. L10은 15래요. 그랬을 때 L1부터 L10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L에 대한 식을 생각해보면 L은 Y끼리의 차입니다.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B에서 X제곱을 뺀 AX 더하기 B가 이 L에 대한 식이고요. 그 L에 대한 식에서 X의 값에 따라서 대입하면 그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 X좌표를 알파 1부터 알파 10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알파 1부터 알파 10까지니까 첫 번째 L1은 A 알파 1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마지막 L10은 A 알파 10 더하기 B일 겁니다. 근데 알파 1부터 알파 10까지 이 친구들 등차 수열이거든요. 즉 얘도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L1부터 L10까지 다 더한 건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2분의 10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5 곱하기 3 더하기 15 그럼 5 곱하기 18 계산하면 90. 17번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로 시작했고요. 각 정육면체 모서리를 수직 이등분해서 점점 분열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시행을 계속해 나갈 때 10회 시행된 후 분리된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1회일 때 건널비 한번 볼게요. 1회일 때 일단 건널비 한 면은 16 이고요. 얘가 총 6개 있습니다. 이게 A1. 그럼 2회일 때는 한 면, 여기 4의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알아보기 쉽게. 한 면의 길이는 2고요. 절반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6. 이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2의 세제곱개 있는 겁니다. 그럼 A3까지 가볼게요. A3는 이제 한 변의 길이는 1이고요. 1의 제곱 곱하기 얘가 각 면이 6개 있고 그리고 개수는 2의 6제곱개만큼 있죠. 그럼 일반항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한 변의 길이는 공비가 2분의 1씩 줄어들고 있어요. 즉 4 곱하기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 얘 전체 제곱이죠. 그리고 곱하기 6이고요.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여기 1, 2, 3 여긴 4죠. 4의 세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니까 2의 n 빼기 1제곱의 전체 세제곱과 같습니다. 조금 정리해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기가 시행 첫 번째 횟수라서 여기가 A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풀어볼게요. 그럼 N은 어떻게 될 거냐면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2n 빼기 2제곱 곱하기 6이고요. 그리고 2의 3n 빼기 3이 될 겁니다. 여기서 더 정리 안 하고 10회 시행했을 때의 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A11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왜냐면 이게 1회 실행이거든요. 여기가 1회 실행. 그래서 A2가 1회 실행이니까 A11을 구해야 되고요. 그럼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20제곱 곱하기 6 곱하기 그리고 11 대입하면 2의 30제곱이네요. 즉 4의 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6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이니까요. 2의 15제곱 곱하기 3이 되네요. 따라서 A는 3, B는 15입니다.